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로 개인 투자가가 집안을 말아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필요하니까 흔히 말하는 입장권이 비싸죠. 자, 그래서 쉽게 그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집은 다 사잖아요. 네, 집 사는 사람은 그는 투자라고 안 하죠.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을 사신 거지 그걸 투자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집을 사는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부동산 투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도전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나 주식 투자는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재미삼아서도 할 수 있고 그 재미삼아서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그 소액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자꾸만 더 큰 금액을 해서 나중에는 부동산 투자보다 더 큰 금액을 주식으로 몰아넣어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집니다. 100만 원으로 수익을 못 낸 사람은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수익 더 못 냅니다. 1000만 원으로 수익 못 낸 사람은 1억으로도 수익 못 냅니다. 주식 투자가들이 착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1000만 원 있었으면 수익 냈을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1억을 투자했으면 나도 기관 투자가처럼 100억, 200억, 1000억, 1조를 굴리면 나는 성공했을 거야 라고 회로를 돌립니다. 그런데요, 그거 100만 원으로 수익 못 낸 사람은 1억을 줘도요, 1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손실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횡령 사건, 그리고 우리은행 횡령 사건. 자, 그런 사건들을 보면 걔네들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죠. 자, 그러더니 자기 돈 가지고 처음에 하더니 그것도 다 날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회사 돈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 자금을 가져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내가 돈이 부족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자신이 횡령한 돈을 알고 계십니까? NC소프트에 몰빵을 한 거.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개인 투자가가 장중에 계속 NC소프트를 매수하면서 NC소프트를 20% 이상 급등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걔가 제일 비싼 가격에 사고 폭망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가격은 걔가 샀던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결국은 들통이 나버려서 강제 매각이 됐지만 중요한 사실은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큰 돈이 들어와도 올바른 투자의 기법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큰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큰 자금을 굴려도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의 증시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강남의 모든 땅, 거의 서울의 땅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그러면 그 투자가가 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서 처음에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랬답니다. 내가 아도를 찍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면 누군가가 사주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이 주식 투자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 주식 투자는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이라든지 어떠한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몇몇 개인이 주도를 할 수도 있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이즈들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했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날리고 파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챘습니까? 주식 투자로 개인 투자가 집안 말아먹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상담을 하면서 근로생활자가 어떻게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수입, 그 금융수입 중에 일부가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수입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을 치면서 절대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 실장님, 그분이 그때 뭐라 하시던가, 왜 주식 투자 안 한다고 저한테는 주식 이야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왜 경기를 하던가요? 근데 52세의 남자분입니다.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집안을 말아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100억을 날리고 그 많은 땅들 다 날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모든 빚을 일으켜서 자신을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개인 파산까지 시킨 분이 아버지라고, 주식 투자로.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답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가 많아고 과거에는 없어요. 과거에부터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쏟아져 나오죠. 특히 코로나 때 주식 맛본 MZ세대들이 어떻게 했나요?
영끌에서 투자해갖고 또 말아먹고, 주식으로 하니까 아, 내가 주식이라 실패한 것 같다. 어디 또 갔습니까? 코인 가서 또 말아먹고, 그래서 또 마지막 영끌을 해갖고 아 내가 그러면 부동산을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했더니 꼭지에 잡아서 또 말아먹고. 네, 계속 반복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죠.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걸. 그리고 계속 세상을 탓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집안 말아먹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1%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은 99%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만나면 1명. 근데 중요한 거, 왜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지 아십니까? 꼰 사람은 계속 떠들고 다니고, 번 사람은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돈 벌었다면 아유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 월급에서 모아서 적금 들었다 그러면 아유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면 뭐라고 합니까? 밥 사라, 술 사라, 돈 빌리도. 왜 그렇게 합니까? 가깝지도 않은 애들이, 내 주식 투자할 때 계속 욕하던 애들이 네 쉽게 벌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100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 또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주식 투자로 뭐 한 사람만 있는 겁니까? 실패한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될 것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좋지 않은 주식시장에서 지금 계좌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선택받은 1%입니다. 선택받은 1%. 근데 그거 수익도 단순하게 1, 2% 수익 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 100% 이상 수익 내는 종목까지 있는 엄청난 그 1% 안에서도 상위 0.1%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닌데, 굉장히 주식 투자 돈 벌기 쉬운데, 그냥 사니까 다 수익 나던데, 심지어는 내가 사팔 해도 결국은 다시 수익 주던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식 투자가 굉장히 가짜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 쉽게 내고 있는데 왜 그 주식 투자가 힘들어서 집안까지 말아먹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준비 없는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하나 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자전거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그 뒤를 잡고 그 자전거를 안 넘어지게 하려고 잡고 끌고 가고 잡고 끌고 가고, 이걸 몇 번씩 반복하면서 애가 어느 순간 되었다 싶을 때 손을 놔고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잡고 있어 이러면서 뒤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죠. 우리 실제로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수영은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영장에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뒷발차기를 계속하고, 벽 잡고 뒷발차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부표 잡고 뒷발차기 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나아가는 거,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 수영이라는 걸 배웁니다. 맞나요? 그리고 운전면허는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아이고 막 딴짓거리하고 전화 받고 까져 먹고 김밥 먹고 이러면서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가시죠. 맞나요? 심지어는 톡도 보내시는 분 봤습니다. 톡 보내면서도 운전하고 가는데도 사고 없으시죠.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가짜게 여기지는 그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필기시험 치고, 그리고 실기시험 치고, 그리고 도로주행까지 해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가 있었나? 그냥 차키만 던져주고 운전해보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근데 그 운전 또한 네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그 가짜는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운전을 하는, 이것에는 그러한 기간과 배움의 기간과 그리고 정확한 배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 투자만 하면 안 배우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냐 물으면 첫 시작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첫 시작이 어떻게 됐냐,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듣고, 두 번째는 누가 이거 하나 사보라 해서. 맞나요? 이 두 가지 사례에 거의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금융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이유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 안에 숨기고 있는 속마음은 뭡니까? 주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종목 선정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친구가 알려줘서. 종목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신문에 나와서. 종목 선정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증권방송에서 누가 사라 해서. 또 종목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면 이분은 이제 더 위험한 사람이죠. 리딩방에서,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돈도 안 주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리딩방에 가입하면
그 종목 하나 아는데 300만 원 주면서 손실. 이게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돈 주고 더 큰 손실을 입는. 그 리딩방이라는 건 종목은 알려줘도 뭐는 안 알려줍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안 알려줍니다. 아니 설령 알려준다 해도 이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뭔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알려주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지겨워하시죠. 그리고 결론은 뭘 합니까? 여러분들도 수업할 때 보면 제가 막 긴 주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고 있다가 자 이번 주 신규 추천 줍니다 하면 하! 그때부터 갑자기 펜을 들고 막 적으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지금 NXT 새로 거래가 되는 순간 휴대폰을 딱 열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에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면허를 한 것처럼 필기시험, 실기시험, 주행시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께 국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첫 번째 필기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기시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까지 그런 사람한테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왜 안 하냐고요? 그럼 기관 외국인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럼 기관 외국인이 돈을 누구 돈을 벌 겁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는 전쟁터입니다. 총알이 나한테 오고 가지 않을 뿐 실제로 여러분에게 계좌에 금전적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말은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이쪽 사람한테 갔다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돈이 뺏긴 겁니다. 그러니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공부를 안 하고 뛰어드는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국가 측 차원에서 나서버리면 기관 외국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얘 호구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리면 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양반들이 한글을 그렇게 해서 배포시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평민들에게 글을 안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비들이 글을 알아서 내가 문서에다가 적으라고 하면 그 뜻을 알았으면 저 이거 계약 못합니다 라고 했을 거고 평민들이 어떠어떠한 수학 계산이나 글을 알았다면 이자율의 계산을 할 줄 알았다면 저는 이런 이자율에 동의 못합니다 라고 들고 일어나서 그 양반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졌을 거니까요. 합법적인 사기죠. 이런 방법들이에요. 글을 모르는 애들에게 그 논리를 이해 못하는 애들에게 치는 합법적인 사기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 한글이라는 그 뛰어난 글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고 특히나 한자는 더 못 배우겠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영특한 노비들이 주인아들 공부하는데 옆에서 그걸 깨우치고 밑에서 글자 긋고 있으면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팹니다. 왜? 얘가 글을 알아서 나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걸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상황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게 전부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고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면 절대 돈을 잃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것만 알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한테 내 돈을 뺏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관 외국인 투자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개인에게 돈을 버는데 둘 다 개인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외국인은 기관을 돈을 뺏는 거 아니고 기관은 외국인 돈을 뺏는 거 아닙니다.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왜 서로 반에 1등 하는 놈끼리 싸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둘이는 항상 드라마, 영화 안 보십니까? 이 둘이는 맨날 안 싸워. 아이씨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서로 친해지고 나중에 이 둘이가 짝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반에 있는 약한 애들 다 괴롭혀서 걔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 둘이 치고 싸우면 자기들이 크게 다치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 그 둘은 개인 투자가의 주머니만 트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알려주지도 않지만 안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하죠. 오른손에 기본적 분석, 왼손에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먼저 중심에 두고 기술적 분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차트와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하는 업종의 흐름과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제가 계속 이걸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왜 이 지금 기업이 뜨는지 그리고 앞으로 뜰 건지 기본적 분석을 그래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좋은 이유는 기본적 분석에서 정말 뛰어나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중심이 되는 기업들만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르고 있는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추천합니까? 밑에 있을 때요.
밑에 있을 때 그걸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이유는 지금 업황의 흐름의 변화와 그리고 기업의 가치 변화, 그 기본적 분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도 좋은데 뭐도 좋은 겁니까? 차트의 위치도 좋아서.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개인 투자가들은 반드시 익히고 중심에 둬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걸 할 줄 모른다면 주식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몰라도 주식 투자 성과 나던데요. 김종배 지점장님이 알려주시는 JB 파트너스 분들은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면 되고 사라면 사고 팔면 파니까 수익 나던데요. 물론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종목 하나를 주는 것에 마치 제가 모의를 주면 그 모의를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제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그걸 지금 저한테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배우시는 것에 소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집안을 말아먹는 이유는 목표 없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목을 고객님이 가지고 계셔서 근데 거의 다 파란색, 그리고 손실률이 제일 작은 건 한 50%, 손실률이 많은 건 마이너스 92%, 그런 계좌들을 항상 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설거지를 좀 해달랍니다. 설거지가 거의 불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왜 샀습니까? 이 종목을 왜 사셨습니까? 누가 좋다 해서. 또 이건 왜 사셨습니까? 신문에서, 경제신문에서 이 기업이 지금부터 뜬다던데요. 네, 그리고 또 이 종목, 이 기업 왜 사셨습니까? 이러니까 경제TV에서 또 사라 해서. 자, 그러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생각은 없고 남의 생각으로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거죠. 이 종목을 샀다는 것에서 자신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에 지금 현재 어떤 테마나 어떤 업종의 변화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르니까 그냥 팔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좌에는 무슨 색깔만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투자가들의 거의 전부는 파란색 종목만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종목을 선정했고 했다는 분은 제가 이렇게 이 종목 왜 샀습니까? 물었을 때 정확한 의지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가 되더라도 결국 수익 납니다. 이유가 명확한 것은 시간의 문제지, 그 이유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오면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종목을 매수할 때 나는 지금 이 종목을 어떠한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이 종목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석유 관련 기업들, 유가 관련 기업들을 사놓고 단기간에 손절 라인 이렇게 잡고 그리고 수익 구간을 이만큼 잡아서 단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럼 증권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겠죠. 흥구석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 그러면 걔는 샀는데 수익이 잠깐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안 팔았다가 손실이 확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싶어서 계속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급등했다가 계속 빠지죠. 자, 빠지고 나서 한 마이너스 50% 되면 그때 매도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를 친 거 다른 이유로 또 급등하면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삽니다. 계속 그런 것들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 수익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장기 투자가의 성향인지 내가 단기 투자가의 성향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장기 투자가의 성향이면 단기 투자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거고, 내가 단기 투자의 성향이면 굳이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면 내가 계좌를 분리해서 장기와 단기를 명확하게 내가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종목별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가지고 매수하고 목표를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살 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뭐라 그러죠? 매수할 때? 자, 그렇죠.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은 나 얼마 되면 팔 거다 이게 아니라 얼마 되면 손절할까라는 손절 라인부터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이 가격이 오면 나는 손절하겠다. 이 이평선에 근접하면 손절하겠다. 이걸 뚫리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이 매물대를 밑으로 떨어지면,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면 난 손절할 거야라는 그거부터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그걸 찍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손절한 다음에 올라간다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근데 그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손실은 짧게 한 건 그걸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까지. 내가 이 가격까지 내가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PER이 7 정도니까 나는 이 기업이 PER이 20이 돼야 돼. 이 업종의 평균, 예를 들어 화장품 업종의 평균이 PER이 20이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얘가 화장품 업종인데 PER이 8밖에 안 된다. 그럼 난 20까지 가격을 보고 가겠다. 그럼 20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지금 10,000원에 샀지만 20까지 간다 그러면 한 25,000원 돼야 되네. 그럼 난 25,000원에 팔겠다고 정해놓는 겁니다. 누구라면? 장기 투자가라면. 근데 이 종목을 단기로 봤다면 나는 지금 직전 고점 이 여기서 저항받고 꺾이면 난 그때 매도하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중요한 건 매수를 하면 손절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정했으면 손절 가격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하고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뭐 해야 됩니까? 수익 실현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절가가 와도 아니야 오르겠지 싶어서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럼 더 커지고 손실이 더 커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7% 손절가를 정해놓고도 매도 안 했던 분들이 나중에 언제 매도하냐면 마이너스 70%가 되면 그때서야 뭐 합니까? 손절해야겠답니다. 그건 손절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실제로 떨어질 때 MTS 어떻게 합니까? 안 열어봅니다. 그리고 방치해 놓죠. 중요한 건 목표가를 25,000원 설정했습니다. 아까 그 기업. 근데 대부분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10,000원짜리가 나 목표가를 얼마로 봤다고요? 25,000원. 근데 대부분이 언제 파시냐면 11,000원 되면 팝니다. 분명히 25,000원 보고 사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게 되니까 수익은 기껏 내봤자 10%. 근데 사실은 10%까지도 안 갑니다. 개인 투자가들 3, 4%만 돼도 어머 이거 어디고 하면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손실은요 7% 돼도 더 오르겠지. 70% 떨어져도 오를라나? 그러니 주식으로 수익 볼 때는 찔끔 수익 내고 손실 볼 때는요 왕창 다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집안 말아먹기 딱 좋죠. 그러니 제발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장기 투자가인지 단기 투자가인지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는 이거 장기 투자일 건지 단기 투자일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집안 말아먹습니다. 왜? 수익은 찔끔 손실은 크게 가져가시니까. 그러니 주변에 주식 투자한다면 이런 말 하죠. 니 짐치 벌제, 니 나중에 다 말아먹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근거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결과를 거쳤으니까요. 세 번째는 도박성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네, 개인 투자가들이 집안을 말아먹는 세 번째 이유는 도박성으로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매매에 중독돼서요.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사고 파는데 도파민에 중독돼서 사팔 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아까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수익은 짧게 손실을 크게 만듭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뒤에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십니다. 한 종목을 제가 분명히 가져갑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져가거나 아직은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까먹습니다. 4848이 T의 사고를 가진 친구들은 이렇게 사고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팔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인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한 종목에서 20% 됐으니까 난 이 정도 만족해. 지점장님은 더 간다고 했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게 가? 해서 팔았어. 자, 팔고 나면 근데 또 올라가. 그러면 바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야. 떨어질 거야. 그래서 한 50% 올라가 있으면 왜 안 떨어지지? 아니야. 그래도 떨어질 거야. 또 주식이 그렇게 쉽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80%가 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일 났다. 지금은 사야겠다. 더 가니까 진짜 지점장님 말씀처럼 더 갈 건가 본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처음에 이거 투자할 때 이 종목 사를 때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치 삽니까? 한 1,000만치 샀어. 근데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벌써 80% 수익 냈고 난 20% 수익 내고 끝냈잖아. 그럼 이 80% 수익만큼 한 번에 따라잡고 싶어서 1,000만 원 안 하고 얼마를 사는 줄 아십니까? 1억을 넣어버립니다. 1억을 넣어버리면 자, 1억을 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딱 이야기했죠. 수익 실현 딱 이야기하는데 나는 샀고 게다가 나는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이 들어갔어. 그럼 내가 1,000만 원 투자로 얼마 벌었댔죠? 20%. 그때는 1,000만 원 가지고 20% 했으면 200 벌었어. 근데 1억은 2%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 손해. 그 제가 이제 매도하라 하니까 미친 듯이 떨어져요.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이 그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서 그냥 80% 수익을 내고, 자,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저점에 사놓으면 80% 올라갈 동안 그래도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있어도 이미 수익 난 상태의 조정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계속 4848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20% 공간에 사가지고 잠시 3%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밑에서 샀던 사람은 3% 떨어져도 내가 한 17% 연장 수익이니까 또 편안하게 기다리고 또 올라가는데, 높은 가격에 사내는 이제 떨어질 건가 보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손실을 극대화시키고 계좌는 끊임없이 황폐해집니다. 자, 그러니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뭘 내는 거? 수익을 내는 거죠. 올바른 수익을 내는 거지. 도박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익률이 얼마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 얼마 땄다. 그 용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대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땄다, 벌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나마 벌었다는 괜찮습니다. 땄다. 올바르게 투자하신 분은 내 수익률을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투자를 했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게 수익률이 되죠. 이건 투자입니다. 근데 투기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성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99%는 또 매매에 중독돼서 도박성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못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손실난 거는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목표 없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의 계좌도 다 파란색만 있고, 도박성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다 파란색만 있는 거죠. 네 번째,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동매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도박성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간 이건 사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러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투자 아닙니까? 그게 내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간적으로 본 것에 대한 움직이는 겁니다. 매매 전략도 없이 오르는 주가만 보고,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주식이 희한합니다. 차트에서 차트가 어떻게, 분봉 차트를 보면 파닥파닥 날아갑니다, 이거. 특히나 요즘 8시에 NST 거래를 보면 8시 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들이 하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미친 듯이 자신들 개인들의 욕망이 한 8시부터 8시 20분 사이에 발휘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사고는 못 베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가만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 고점에서 한 20% 올라도 삽니다. 팔아야 할 때 사고요. 사야 할 때 파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딱 내동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면 바로 급락합니다. 장중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장중에 바로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내동매매를 하시면 영혼을 갉아먹고요. 그리고 내동매매를 할 때는 희한하게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서 그 종목을 살 때는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나눠서 조금씩 사모읍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동매매를 하거나, 특히나 아까 앞서도 말한 도박성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슨 근거로,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할 때는 100만 원치 사는 것도 벌벌 떨면서, 희한하게 도박성 주식 투자라고 내동매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공부해서 이 종목 사야겠다라고 할 때는 분할 매수해야지 하면서 아주 찔끔찔끔 나눠서 하면서, 왜 오르는 그런 종목 보고 도박성 주식 투자할 때는 100만 원도 힘들어하는 분이 1000만 원, 1억을 그냥 한 번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1%만 먹으면 오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오르네. 잘 오르네. 여기서 1%만 먹어도 이게 어디야? 1억 넣으면 100만 원, 오늘 100만 원 따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결과는요. 사자마자 1000만 원 꼬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꼴 때 빨리 매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럼 바로 20%, 장 마감하면 3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 그 1억이 내 돈이면 그래도 괜찮아. 항상 그 1억 버튼 눌릴 때 그게 누구 돈입니까? 미수라는 이름이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경험해봤죠? 지점장님 갑자기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메꿔 넣으라는데 이게 뭡니까? 증거금 채우라고. 그게 미수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 잔고보다 더 많이 매수를 증권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죠. 그거 왜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 여러분도 돈을 딸 거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증권 계좌에 넣는 돈은 그게 판돈이죠. 근데 그 판돈을 항상 푼돈 넣어 놓잖아요. 근데 그 푼돈 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벌면 성에 안 차니까 네 집 있잖아, 네 마누라 예금 있잖아, 네 자식 이름으로 넣어놓은 장기 저축 있잖아, 그거 다 들고 와. 그래서 미수를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있는 돈만 가지고 하면 30% 손실 나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으면 300만 원밖에 기간이 못 벌지만 1,000만 원의 미수 1억까지 이렇게 주면 3,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왜 주식으로 집안 말아먹냐고요? 있는 돈 판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집문서 가지고 오던가 그거는 가지고 오는 행위하다가 정신 차린 인간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지러 가다가 정신 차릴 수 있다고요. 근데 미수는요, 버튼을 누르기 바로 실행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저질러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말아먹죠. 자식의 미래를 저당 잡힌 돈까지도 가져오고 집문서를 갖다 바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잘못하셔서 회사를 갖다 바치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아십니까? 항정음이 뭐 했습니까? 회사 돈으로 코인 투자했죠. 날려먹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왜 그러냐가 아니라 지도 그러고 싶어서 안에 미수를 땡겼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메꿔야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왜 땡겼으면 하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이겁니다. 주식투자로 집안 말아먹는 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식투자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말 중에 또 기억나십니까? 투자 금액을 정할 때는 무슨 사이즈만큼? 내 가슴 사이즈만큼 알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30% 수익을 냈어. 300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까? 내게 공을 하나 더 붙였으면 3,000인데 3,000이면 차 한 대 바꿨을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10억을 투자했으면 3억을 벌었네.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놀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억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30% 수익 나는 걸 가지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3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 여러분을 왜 제가 가슴 사이즈만큼 하라 그러고 여러분께 제가 매매 연습을 계속 해보라는 이유가 이 5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10%, 20%, 30%에서 3,000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김종배 지점장님이 이게 분명히 2배 간다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2배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30% 수익 날 때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냥 쭉 올랐는데 분명히 김종배 지점장님이 이 100%에 2배 간다 했는데 30%에서 갑자기 훅 떨어져 가지고 내 수익률이 25%로 됐어.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내가 손실을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1억을 투자해서 30%에서 3천만 원 수익이었는데 500만 원 수익이 빠지니까 2,500밖에 수익이 안 남으니까 내가 손실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액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4, 5% 이 변동폭에 그 1억을 투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났다가 좀 떨어지면 이걸 못 견뎌서 버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차라리 그거는 1억 투자해서 1억 벌 걸 2,500 벌고 나온 약간 슬픈 스토리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1억을 넣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 7% 마이너스 7% 이 구간에서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1억 넣었어. 마이너스 7% 손절해. 얼마 손실? 700. 자,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억에서 700 손실 났는데 김종배 시장님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보다 700의 손실에 대한 그 상실감이 어떻게 될까요?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손절을 못해요. 분명히 여기서 더 밀리면 날아갑니다 했는데도 그 말의 무게보다 어떤 거 700을 손절한다는 그 상실감이 커서 손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마이너스 70% 7천만 원이 날아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실 때는 손절 라인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평균적으로 10%, 5에서 10%가 손절 라인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시면 500에서 1000은 나는 손절할 수 있다. 그럼 1억이 자기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서 1억은 한 종목당 1억입니다. 그럼 그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손절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종목에 1억을 투자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넣었다. 내가 50, 100만 원, 아이고 손절, 떡 싸먹었네 하고 손절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손절할 수 있으면 그건 1,000만 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억을 했을 때는 그거는 못하겠는데 그럼 아직 1억으로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선까지 내가 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금액을 투자하시면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찔끔 수익 내고 팔아버립니다. 손실이 나면 손절을 못해서 손실은 더 키우고요. 그러니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모를 때 뭡니까? 내동매매할 때, 도박성 주식 투자할 때는 희한하게 여기다가 큰 돈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죠. 한참 지나다가 이제 좀 막 배우고 나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그때는 큰 돈을 넣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 큰 돈을 넣었던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걸 깨닫죠. 그러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여기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 내 재력이 이만큼이 아니라 내가 100억 달고 있으니까 나는 100억을 투자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투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손절할 수 있는 선인지, 수익을 나갈 때도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금액?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자 이제 손절하세요라고 했을 때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하는 금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실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투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한 시기가 2025년 2월 18일 처음 추천했습니다. 자, 이때 추천했던 근거는 이거죠. 드디어 전 세계 IT 기업, 특히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에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걸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라 그랬죠? 전력이다. 물론 그게 가장 큰 핵심은 엔비디아 칩이라, 인공지능에 관련된 칩이라, AI 연산을 해야 될 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은 없으니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AI 산업의 성장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기업으로 저는 뭘로 본다 그랬습니까? 전력이라 그랬고,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그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투산 에너빌리티였죠. 이 2월달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투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증권 방송이든 어디 누구에서도 투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기업을 왜 사? 이런 논리였죠. 자, 그리고 2월 26일에도 또 추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라.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같이 섞었던 건 전력기기 회사인 LS 일렉트릭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보냈습니까? 가치주로 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끊임없이 성장할 테니까 가치주로 보자. 자, 그러면서 3월 25일 또 추천했습니다. 또 사라. LS 일렉트릭, 투산 에너빌리티. 왜? 추천하고 밀렸거든요. 밀려도 이건 가치주니까 추가 매수해라.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라도 신규 매수해라.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2월 18일 첫 번째 추천식입니다. 떨어졌을 때 제가 손절을 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했으니까 손절 없댔죠. 가치 투자를 했으니까 손절 없이 사라. 자, 또 사라. 맞나요? 그리고도 떨어졌지만 그 다음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이때 추천 시기를 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보입니까, 차트가? 자, 그러면 가장 정상적으로 이때 사신 분 있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추가 매수하라 했는데 안 했을 거고, 또 제 말을 안 들었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한 겁니까? 제가 분명히 가치주라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수익률도 높이지만 뭘 키워야 된다? 수익금을 키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때 사고 가치 투자를 했는데 밀리니까 이런 거죠. 김종배 시장님이 그래 오르기는 한다니까, 근데 뭐는 하기 싫어? 추가 매수는 하기 싫고.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말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뭐 하신 겁니까? 단기 투자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추매를 안 하실 거면 이때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손절을 하셔야죠. 근데 손절도 안 하고 갖고 가 계셔.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났지만 이분들 또한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고작 요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지금 80% 전후로 수익 내신 분은 뭐 하신 거냐면 이때 그대로 사서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투자를 잘못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나요? 두산만 그런 게 아니라 APR도 그랬고 LS 일렉트릭도 그렇습니다. 가치 투자로 말한 기업, 글로벌 텍스 프리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했는데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그 종목을 가치 투자라고 사십니까? 왜 그 종목을 가치 투자라고 사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 종목은 제가 이때 말씀드린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수익률이 이렇게 되시는 분, 80% 전후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은 1차 매수로 그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기에 추천했을 때 사신 분, 신규 진입하신 분 수익률 90%. 이때는 이분들은 이때 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신 분 있죠. 3차 진입 시기에, 3차 진입 가격에 사신 분이 또 있습니다. 25,800원 이 시점에. 그런 분은 수익률이 100%가 넘었겠죠. 자, 근데 희한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사람 말 안 했을 때 스스로 요 시점에 사신 분이 있습니다. 사랄 때 안 하다가요.
이때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때 사신 분도 있으십니다. 2월 18일, 26일, 3월 25일 세 번에 걸쳐 분할 매수 진행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투자 에너빌리티 가장 낮은 가격에 사신 분. 이렇게 매수 예상 시점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 지금 이분 1차 시기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도 김종배 실장님 하시니까 믿어보자고 그냥 가져가신 케이스죠. 맞죠? 왜 추가 매수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음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 2, 3차 해봤자 수익률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수익률은 10% 정도 차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수익금이 3배입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수익금을 믿음을 가지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겁이 나서 수익률은 많이 낼 수 있어도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아쉽죠. 수익금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수익률도 있습니다. 매수 여기서 하시고 또 매수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는 매수 안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매수하셨을 건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예측하건데 계속 팔았죠. 제가 뒤에도 다른 종목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해피엔딩이 되는 종목은 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 높은 가격에 사도 수익을 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종목은 잘 없습니다. 내가 살면 고점에 사면 날아가는 경우가 꽤 많죠. 실제로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왜? 지금 이격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잘 수익 내고 오셨으니까 뭐가 잘못됐냐 하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서 번 거 앞으로 다 뱉어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몇 프로 수익 냈죠? 9.1. 그런데 수익금은요? 뭐야? 9% 수익 냈는데 수익금은 왜 이렇게 높아? 건 2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 종목에 건 2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갖고 있었으면 수익금이 이만큼 났을 건데 여기서라도 큰 돈 들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무라고 있냐면 분명히 이 모임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 도구를 잘못 활용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죠. 장인이 만든 칼이 테이블에 있는데 요리사가 그 칼을 들면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칼로 쓰이지만 살인자가 그 칼을 집어들면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도구가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서 보기도 불안했습니까? 엄청 답답하십니까? 두 분이 헤어진 이유가 그겁니까? 계속 사고 팔고 그리고 얼마 벌어다 땄다 이러고 그죠? 맞죠? 땄다 하죠? 네, 하루에 20만원씩 땄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아니 가만 갖고 있었으면 수익금이 이만큼일 텐데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종목 2천을 집어넣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모릅니다.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또 가는 것 같아서 또 고점에서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가장 고점에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한 4%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앞서서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20만원, 몇십만 원씩 벌었죠. 근데 2천만 원 들어갔죠.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날아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10%만 돼도 2배, 20% 되면 4배. 그러면 앞서 4848에 번 거 그냥 순식간에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장기 투자다, 가치 투자를 말씀드렸으면 뭐 해라? 추가 매수를 해라. 근데 추가 매수도 못할 거면 가치 투자 종목, 장기 투자 종목은 접근도 하지 마라. 수익률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랬죠? 수익금이 커야 된다. 근데 수익금이 크는 거는 단기 종목에는 큰 금액 넣으면 안 돼. 가치 투자 종목에는. 그렇게 해서 뭘 바꿔줘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종목에서 내 삶이,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좀 큰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률도 키우지만 수익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안 되세요. 투자 에너빌리티를 100% 내신 분, 80% 평균 내셨는데 그러면 그 8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었으면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근데 분명히 기회는 줬잖아요. 이런 수익률도 있었습니다. 25.34. 이해가 안 됩니다. 48.45. 자, 이제 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때 왜 사셨습니까? 이때는 보시면 뭐냐면 하루에 엄청 오를 때거든요. 매 분마다 오르고 있었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 더 하시면 이 수치가 나옵니까? 그러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세피하잖아요. 자, 그러면 더 잘못하신 겁니다. 같이 투자라고 했는데 왜 그게 한 주, 두 주씩 사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때 사시는 건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럴 때 사시는 건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조정을 발 때 사가야지 이런 식으로 불타기를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 아니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익 났으니까 모든 게 용서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볼래요? 자, 코롱티주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롱티주진보다 자, 이 종목 갖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하나솔루션 언제 사례했죠? 이때입니다. 맞나요? 이날 딱 바로 진짜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추천하자마자 쭉 다 올랐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수익률 몇 프로 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사신 가격이 잘 보세요. 2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고가에 팔아드렸습니다. 이날은 신기가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파신 이 가격이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수익률 80% 이상을 내셨습니다. 맞나요? 너무 짧은 기간에 수익률 내셨죠. 한번 보세요. 자, 증권 어플 열어가지고 내가 하나 수익률, 수익률 얼마 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80% 가까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 수익 낸 기간도 3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장중에 너무 좋은 가격에 팔아드렸고 그 후로부터 쭉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사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판 날에 판 시간에 본인이 사셨습니다. 매수를. 이때 매수하셨죠. 자, 매수하고 우리가 매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도한 수익 실현 80% 수익을 실현한 시점에 이분은 사신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락을 갑니다. 자, 어디까지 빠지냐면 내가 4750원에 샀는데 28,000원까지 빠집니다. 네, 12,000원이 빠지죠. 그럼 내 손실은 30%입니다. 사실 운이 좋아서 다시 이렇게 조금 말아 올렸습니다. 이건 그대로 밑에까지 121선 23,000원까지 가는 차트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또 재생에너지를 언급해서 그나마 이만큼 다시 올라오고 팔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 가격에 또 안 팔았으면 또 계속 밑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4848 하셨죠. 아까 말한 패턴 하나 들어왔죠. 4848 하니까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었으면 더 수익이 컸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이 이만큼 사람들이 나 있는데 또 내가 아직 안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딱 사면서 나는 분명히 더 이상 매도하라 했는데 본인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겁니까? 더 갈 것 같다. 이때 큰 금액 넣으셨죠? 처음에 샀던 금액보다 이때가 더 큰 금액이었죠? 맞나요? 자, 더 크게 넣고 여기서 떨어지니까 또 추가 매수를 했답니다. 이건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물타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물타기라는 줄 압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물타기입니다. 가치 투자를 본 놈이 밑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가치 투자를 봤으니까 그건 추가 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진 놈을 지금 떨어질 때 밑에 바운 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런 시점에 추가 매수해도 안 됩니다. 근거도 없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손실률이 또 커지지만 뭐가 커집니까? 손실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집니다. 지금 이걸 안 고치시면 저를 인생에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요리를 가르쳐 줬는데 저분은 나를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합니까? 살인을 가르쳐 준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코롱티주진도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사신 분이야 지금 해도 그래 10만 원 간다 했으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4848 하다가 이때 사신 분은요 4848 하다가 지금 말 안 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가격대에 사신 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요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30 몇 프로 됩니다. 버티겠습니까? 못 버틴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좀 있으면 이 시점을 보고 또 코롱티주진을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신 분은 이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뭘 달리해서? 계좌를 달리해서. 근데 이 고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버틸 겁니까? 이때 뭐라고 했죠? 큰 조정 옵니다.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어떻게 큰 조정 받고 갈 테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못 버티신 분들은 매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고 어차피 아직 수익이시니까요. 그러나 이때 사신 분 이렇게 4848 하다 이때 물리시면 나중 되면 제가 매수할 시점에 이분은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팔아야 될 시점 그리고 추가 매수의 시점 이런 것들 또한 뭘 가지고 근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종목이 알고 싶은데 종목은 말 안 해주고 자꾸만 무슨 소리 하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종목 하나 알려주는 것보다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도 돈을 크게 잃고 나서 깨달은 이유입니다. 내가 왜 실패를 하고 있지? 조금 길어졌는데요. 첫 번째 강의가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 없는 주식 투자 대신에 뭘 하시라고요? 준비된 주식 투자를 하시고요. 목표 없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목표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도박성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올바른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동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은 한 종목의 투자금은 내 가슴이 감당할 수 있는, 내 가슴이 감당한다는 건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절해야 될 시기에 내가 자신 있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셔서 투자를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게 괴로우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즐거워야 돼요. 이것만 지키시면 투자는 즐거워집니다.